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내 몸을 해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한 알씩, 때로는 두세 알씩 챙겨 드시는 그 영양제들이 사실은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나 그럴듯한 광고에 속아서 소중한 몸을 해치는 일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드시는 영양제,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영양제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심지어 가까운 지인들도 이것저것 권하곤 하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챙기면 더 좋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신다는 겁니다. 하루에 서너 가지는 기본이고 어떤 분들은 7가지, 10가지까지 챙기시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 줌의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게 일상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간이라는 작은 공장이 있고 신장이라는 정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분해하고 걸러내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해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수많은 알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과 신장은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장처럼 혹사당하다가 결국 고장이 나는 겁니다. 저도 가까운 분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험을 했습니다. 김영순 어르신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셨습니다. 당시 72세셨던 그분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7가지 영양제를 빠짐없이 챙기셨어요. 비타민, 오메가, 칼슘, 루테인, 홍삼, 밀크시슬,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해외 직구 제품까지. 그분은 이 모든 걸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권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셔서 하나둘 늘어난 거였죠.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몇 달, 1년, 2년이 지나도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오히려 더 안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눈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색깔이 더 진해지는 겁니다. 피부도 조금씩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의사 선생님도 가족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에 3배 이상 올라가 있었거든요. 황달 증상까지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 과부하 상태라고 당장 모든 영양제를 중단해야 한다고요. 그분은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요.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모든 영양제를 끊으셨어요. 처음 며칠은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할 것 같고 몸이 약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셨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2주쯤 지나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한 달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의사와 상의해서 딱 2가지만 드십니다. 비타민 D와 오메가3, 그것도 최소 용량으로요.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알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와 적당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철분이 모자라거나
특정 질환 때문에 보충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검사를 통해 확인한 후에 의사와 상의해서 정확한 용량만큼만 드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드시고 있는 영양제가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드시는 건지요. 혹시 겹치는 성분은 없는지, 서로 충돌하는 건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확인 없이 그냥 드십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 복용 중인 영양제를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겹치거나 이유 없이 먹는 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그 목록을 들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세요.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해독하는 기관이죠. 음식도, 약도, 영양제도 모두 간을 거쳐갑니다. 간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영양제들이 이 소중한 간을 혹사시킨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70% 이상 망가져도 아픈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천연이라 안전하다는 광고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보시죠? 천연 성분, 자연에서 온 건강, 화학 성분 무첨가, 이런 문구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천연이라는 말만 들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간 입장에서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과한 성분은 모두 부담입니다. 오히려 천연 성분 중에도 간에 독성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허브, 한약재, 식물 추출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정대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8세셨던 그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에 빠져 계셨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제품은 우리나라 것보다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거든요.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를 얻고 후기를 읽고 그렇게 주문하셨습니다. 밀크시슬, 강황, 녹차 추출물, 각종 허브 혼합 제품까지 모두 간 건강에 좋다는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제품들을 몇 년간 꾸준히 드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피로가 덜하고 컨디션도 괜찮아진 것 같았대요. 그런데 2년쯤 지났을 때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매년 받는 검사였는데 그 해는 결과가 달랐어요. 간 수치가 정상에 2배 이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술을 많이 드시냐고 물으셨는데 그분은 술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럼 무슨 약을 드시냐고 하셔서 복용 중인 영양제 목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 중에 간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여러 개 있다고, 특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으면 간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믿을 수가 없으셨답니다. 간 건강을 위해 먹은 건데 오히려 간을 망가뜨렸다니요. 의사는 설명하셨습니다. 밀크시슬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과량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강황도 장기 복용 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요. 게다가 해외 제품은 성분 함량이 우리나라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날로 모든 영양제를 끊으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불안하셨대요. 몸에서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다시 피로해질까봐 걱정도 되셨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 범위로 회복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영양제를 전혀 드시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제철 과일과 채소를 챙겨 드시고 일주일에 3번은 가볍게 운동을 하십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피로감도 덜하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매일 아침 알약을 챙겨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그게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간은 정말로 아파도 신호를 늦게 보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기관입니다. 어르신들일수록 간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간에 2배, 3배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양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간 건강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간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실 때는 최소 용량부터 드셔보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피부가 누렇게 변한다면 즉시 복용을 멈추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심장은 정말 예민한 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루 24시간 일생 동안 쉬지 않고 뛰는 이 작은 근육 덩어리가 우리 생명을 지탱합니다. 그런데 심장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혈액이 조금만 묽어져도 심장 박동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일부 영양제가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하거나 혈압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심코 복용하십니다.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비타민 E, 마늘 추출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분명 좋은 성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혈전 방지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약과 영양제가 부딪혀서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거예요. 혈액이 너무 묽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고 뇌출혈이나 내장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74세셨던 그분은 10년 넘게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 관리는 잘 되고 있었어요. 약을 꾸준히 드셔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셨죠. 그런데 몇 달 전에 친구분이 혈액순환 보조제를 권하셨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막히기 쉬우니까 미리 관리하라고 하시면서요. 그분은 좋은 뜻으로 권하신 거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우셨대요. 게다가 제품 설명을 보니 천연 성분이고 부작용도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고 가끔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이 드셨대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앉았다가 일어설 때마다 휘청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도 자주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 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하셨대요. 그제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고혈압 환자인데 오히려 저혈압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분은 약을 잘 드시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른 약이나 영양제를 복용하시냐고 하셔서 그제야 혈액순환 보조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생님은 그게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혈압을 과도하게 낮춘 거라고요. 심장이 불안정해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날로 혈액순환 보조제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압을 체크하셨어요. 2주쯤 지나자 혈압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고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넘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심장에 무리가 와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요. 그분은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큰일 날 뻔했다고요.
이 일을 겪은 후 그분은 영양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좋다는 제품이라도 함부로 먹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괜찮다는 말씀을 들어야만 드세요. 주변에서 권해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도 배우셨습니다. 건강은 내 몸이 책임지는 거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심장은 정말로 한순간의 무리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심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영양제는 꼭 현재 복용 중인 약과의 궁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 드시는 약 목록을 가지고 가세요. 영양제도 함께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이걸 함께 먹어도 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멈추고 진료를 받으세요. 어지럽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숨이 차다거나 이런 증상들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많은 판매자들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 제품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젊어진다, 활력이 넘친다, 이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연구 결과가 있다, 특허를 받았다, 해외에서 인정받았다, 이런 문구들도 빠지지 않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숨깁니다. 장기 복용 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는지,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지 이런 내용은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거나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팔아야 하니까요. 부작용을 크게 이야기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것만 강조하고 불편한 진실은 감추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광고를 믿고 유명하다는 브랜드를 믿고 지인이 권한다고 믿고 그렇게 구매하십니다. 그리고 몸이 나빠져도 영양제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이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선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70세셨던 그분은 텔레비전 홈쇼핑을 자주 보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 외로움도 달래고 좋은 정보도 얻으실 겸 시청하셨던 거죠. 어느 날 홈쇼핑에서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영양제를 소개하더랍니다. 그 연예인이 직접 먹고 있다고 부모님께도 드린다고 하는 걸 보고 믿음이 생기셨대요. 게다가 그 브랜드는 정말 유명했습니다.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고 광고도 많이 하는 곳이었어요. 그분은 안심하고 주문하셨습니다. 제품이 도착하고 설명서를 읽어보니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천연 원료, 엄격한 품질 관리, 해외 인증,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분은 매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좋아진 것 같지도 않았지만 나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드셨습니다. 습관이 됐고 안 먹으면 뭔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3년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그 유명한 영양제 브랜드의 특정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원료 중 일부가 장기 복용 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식약처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회사는 문제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커졌습니다. 그분은 텔레비전 앞에서 얼어붙으셨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먹은 게 바로 그 제품이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대요.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먹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배신감을 느끼셨답니다.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연예인까지 나와서 광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믿었던 만큼 상처가 컸습니다. 그분은 그날로 그 제품뿐 아니라 집에 있던 모든 영양제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영양제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나셨답니다.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다가
병원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제야 의사 처방을 받아서 딱 그것만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영양제에 대해 완전히 달라진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광고는 절대 믿지 않으세요. 유명하다고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거든요. 대신 구매 전에는 반드시 인터넷에서 부작용 보고 사례를 검색해 보십니다. 논문이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들면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귀찮고 번거로워도 그게 내 몸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었던 유명세와 화려한 광고는 결코 안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진실을 가리는 포장지일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면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귀찮아하지 마세요.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건강을, 어쩌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품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제품 이름과 함께 부작용, 주의사항, 논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광고보다는 실제 사용자들의 솔직한 후기를, 연예인 말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몸이 진짜로 원하는 건 수십 가지 형형색색의 알약이 아닙니다. 따뜻한 햇볕, 제철에 나는 신선한 음식,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 푹 자고 일어나는 숙면, 이게 전부입니다. 이 기본들이 가장 강력한 건강 비법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영양제도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심하게 부족하다면 보충해야 하고, 빈혈이 있다면 철분을 챙겨야 하고,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의사가 권하는 영양제를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황에 맞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양만큼만 섭취해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는데 그 배출 과정에서 간과 신장이 혹사당합니다. 게다가 어떤 성분들은 몸에 쌓이기도 해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성남 어르신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66세셨던 그분은 정말 많은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하루에 10가지였어요. 아침에 5알, 점심에 3알, 저녁에 2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루테인, 프로폴리스, 코엔자임, 글루코사민, 홍삼, 그리고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것들까지. 그분은 이게 건강관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양제를 먹는데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로는 더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 자주 깨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보라고 하셨지만 그분은 불안해서 못 줄이셨어요. 이걸 안 먹으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만 쌓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영양제에 의존하지 말고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듣기 싫으셨답니다. 자식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영양제를 대폭 줄였어요. 10가지 중에서 8가지를 끊고 의사가 꼭 먹으라고 한 비타민 D와 혈압약 보조제 딱 2가지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셨습니다.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서 햇볕을 쬐셨어요. 처음엔 귀찮고 힘들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적응하더랍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밤에도 깊이 주무시게 됐습니다. 소화도 좋아지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2개월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압과 혈당이 모두 안정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죠. 그분은 영양제를 대부분 끊고 대신 매일 걷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게 정답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몸은 약이나 영양제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해진다고, 특히 어르신들은 햇볕과 운동이 어떤 영양제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6개월째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영양제 비용도 10분의 1로 줄었고 무엇보다 몸이 정말 가벼워지셨답니다. 건강은 많이 챙긴다가 아니라 제대로 지킨다에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십 알의 약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햇볕을 쬐세요. 비타민 D는 햇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시키고 가볍게 걸어보세요. 운동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로, 땀이 살짝 날 정도로만 걸으면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챙겨 드세요. 영양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연이 주는 영양소는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면 좋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돕습니다. 잠도 중요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시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는 수면 패턴이거든요. 영양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의사와 상의해서 맞춤형으로만 드세요. 텔레비전 광고 보고, 지인 말 듣고, 인터넷 후기 보고 함부로 사지 마세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부족한 게 뭔지 확인한 후에 그것만 보충하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 마음 깊이 새기셨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해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김영순 어르신, 정대호 어르신, 박정호 어르신, 이선자 어르신, 최성남 어르신, 이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분들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영양제는 과감히 줄이세요. 지금 드시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시고 정말 필요한지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고 겹치는 건 없는지, 위험한 조합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생활 습관은 늘려가세요. 매일 햇볕을 쬐고 가볍게 걸으세요. 제철 음식을 챙겨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푹 주무세요. 이 기본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광고에 속지 마시고 유명세에 현혹되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이상하면 바로 멈추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저와 함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 달라진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